이 100세 시대와 함께 건강하고 멋지게 나이를 먹자는 웰에이징을 넘어서 그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웰다잉 문화 또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웰다잉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또 먼저 아름다운 이별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바로 만나보시죠. 웰빙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의미하는데요. 이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웰다잉은 품위가 있는 죽음을 전제로 삶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꿔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웰빙의 완성인 웰다잉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웰다잉 문화가 무엇인지 픽업 트렌드 스페셜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웰다잉 문화라는 주제로 이보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저희가 영화에서 제가 어느 영화에서 기억이 나는 대사가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메멘토 모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예, 메멘토 모리라는 거는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맞아요. 예, 그런 라틴어 말이고요. 네.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뜻을 담은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웰빙의 완성은 웰다잉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전과 다르게 죽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죽음은 금기의 단어였는데요. 맞아요.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사죠. 네. 예. 그래갖고 건물에 맞아요. 엘리베이터도 4 대신 F라고 쓰잖아요. 맞아요. 잘하고 안 맞아요. 써주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옛날같이 틀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웰빙이 아닌 웰다잉 문화를 그리는 분위기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네. 웰다잉에 대한 그 뜨거운 관심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서 살고 잘 살아보려는 그 웰빙 문화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맞아요. 단계가 아주 중요해졌어요. 예. 네, 중요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나의 선택 또는 신념에 따라서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 관심이 아주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품위 있고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웰다잉. 예, 그게 웰다잉이거든요. 고령화 시대나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독사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코로나19가 많이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거치면서 질병과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웰다잉이라는 거 죽음의 그 죽은다는 게가 문화 코드를 넘어서 산업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이 고독사가 네.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참 네. 마음이 아팠는데요. 네네. 이 세계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과 또 모습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아, 예,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네. 일단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전 생애를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와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네. 또 영국은 죽음과 관련한 교육 이행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독일은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종교 과목으로 네. 웰다잉 문화를 가리키고요. 이야. 일본과 대만 역시 웰다잉 문화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죽음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네네, 좀 네. 생소하기도 하잖아요. 저희는 네.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는 없죠. 못했었었는데 요즘에 국내 웰다잉에 대해서 사회적 여건이나 분위기가 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 제도적으로 그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시행이 됐어요. 제정되었고 네.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 동의로 연명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 있어요. 네. 네. 그래갖고 현재 웰다잉법 혹은
존엄서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의 정식 명칭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을 하고요. 굉장히 네. 기네요. 예, 2016년 2월에 제정돼 갖고 네. 2018년 2월에 전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웰다잉법이 굉장히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서 웰다잉 문화가 또 장례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일까요? 옛날에는 죽음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무서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쵸.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장례 문화도 죽음에 대한 인식이 선진화되면서 변한 것 중 하나가 아주 장례 문화가 자연 친화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죽은 사람을 그 묻는 묘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지금은 공원이라고 말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추모공원. 그 추모공원 그런 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자연 친화적으로 돼 있잖아요. 더욱 네. 편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최근에는 환경 오염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구와 또 인간을 위한 방안으로 수목장이나 잔디장 또 친환경 장례법이 많이 새로 나와가지고요. 네. 옛날에는 화장장이 저 벽제 같은 경우는 위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새로 짓는 화장장은 지하화돼 있어갖고, 예, 그래가지고 위에는 공원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저녁에나 오후에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국민들한테 혐오감 없이 네. 아주 장례 문화도 많이 선진국화 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 친환경 장례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웰다잉 문화가 또 장례법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네요. 네네네. 또한 또 요즘 하루하루의 생활을 더욱 보람되고 소중하게 느껴보려고 웰다잉 네. 문화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보은 대표님께서도 현재 네. 특별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네.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인천광역시의 한 병원.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최근에 현대인들의 고민이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날 현장에서는 부천 웰다잉 문화연구원의 협조하에 웰다잉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조금은 생소한 단어로 알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단어죠? 웰다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그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후 체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를 직접 체험을 통해서 몸소 느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관 체험에 앞서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유언장을 이렇게 이제 써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죽음 앞에 이제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입관 체험의 준비가 끝나면 천판을 닫는데요. 입관 체험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체험 시간은 5분 정도 소요되실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의만 입었을 뿐인데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벌써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연 씨도 직접 입관 체험에 나섰습니다. 관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입관했습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저를 예쁘게 낳아주셨지만 지금은 혼자 떠납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같이 했던 가족들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그 아이들에게 또 우리 아내에게 뭘
해주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죽었는지 그런 생각할 때 너무나 후회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생각나고요. 죽음이 다른 사람한테만 오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에게도 죽음이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했고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좋은 원동력이 되는 그런 값진 체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요. 얼마 전에 네. 이제 보내드렸던 저희 할머니 생각이 또 아, 나면서 그러세요? 입관식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좀 찡했는데요. 많이 오셨죠. 네, 이런 네.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 오늘 처음 네. 알았어요. 아, 근데 네네. 또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주는 의미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방법으로 또 다른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이런 프로그램 체험보다도 또 네. 유언장 쓰기를 제외하고 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적는 바킷리스트라고 있어요. 네. 네네. 그리고 또 내가 은퇴할 때 적는 은퇴 리스트, 또 죽기 전에 자서전을 작성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에게 쓰는 영상 편지를 비디오로 남겨두는 분도 계시고요. 네. 미리 죽음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순간들이 얼굴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가질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웰다잉을 위한 권장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쓰면서 엉엉 울 것 같은데요. 예. 막 울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어. 아, 네네. 아니 뭐 이렇게 웰다잉이 네.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죽음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빠질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웰다잉의 길이 좀 무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나라의 고독사 현황은 또 어떨까요? 네, 요즘에 고독사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1인 중심의 생활이 많잖아요. 네. 우리 뭐 젊은이들도 혼자 많이 독립해서 살고 있잖아요. 네. 사회적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교류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울감이 높은 이들은 고독사 위험을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는 놓여질 않아요. 예방을 어렵죠. 못해요.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에 전국 17개 시도 고독사 현황을 이제 취합해서 결과를 보면 네. 엄청 인구가 늘어난 추세예요. 저희 장례 거기서도 보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위해서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고독사 운둔 그런 청년들을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네. 이제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장례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현재 이보은 대표님께서도 이 네. 웰다잉 문화 보급은 물론이고 뭐 네. 고독사 예방이라던가 네, 네. 취약계층 무료 장례 등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습니다. 아유.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장례식장을 보면은 수익성을 많이 쫓는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요즘 장례식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족 조문객은 물론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같이 실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고독사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상생 경영을 펼쳐야 된다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례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각하고요. 네. 저희는 저희 장례장에서는 2017년 인천보훈지청과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예우를 위한 협약을 맺어가지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 또 장기 기증자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감면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도 이렇게 인터넷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네네. 또 수익성을 떠나서 이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또 되게 감명 깊은데요. 네. 또 평소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실현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특별한 시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이곳에서요 아주 특별한 봉사활동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는데요. 아마 저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키며 촬영 준비도 마친 지연 씨입니다. 준비 완료. 대체 오늘 어떤 봉사활동이 진행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오늘 특별한 봉사활동이 펼쳐지고 네네네네.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는데요. 네네. 어떤 봉사단체죠? 저희는 그 요양원의 어르신들이나 양로원에 계신 분들한테 네. 이렇게 찾아가서 무료로 봉사를 해주고 공연을 해드립니다. 2006년부터 봉사를 시작한 그는 2017년에 봉사단도 결성했는데요. 이제는 봉사단과 함께 틈틈이 공연 재능 기부를 펼치고 있다는데요. 어르신들도 오랜만에 진행되는 특별한 공연이 반가운 느낌이죠.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야 저희가 또 흥이 나고 더 신나게 놉니다. 재능 기부를 펼치는 봉사단의 진심 가득한 마음과 노력이 어르신들에게도 전해지는데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한 계기로 이런 공연을 계획하게 된 걸까요? 제가 또 오랜 세월 장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해 기쁘게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은 게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또 음악을 제가 취미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재능 기부를 하려고 요 장비들을 이제 마련해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연 씨 역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갑자기 안 보던 분이 한 번 딱 이제 오시니까 또 깜짝 놀랐어.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런 봉사단 활동의 중심에는 이보은 대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투철한 봉사 정신과 신념으로 다양한 기부 활동과 나눔 행사를 사회 곳곳에서 펼치고 있답니다. 저희가 말에 또 한 번 있으니까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인사! 오늘 이렇게 멋진 봉사활동 재능 기부를 보셨는데요.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늘 우리 봉사단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의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쭉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보은 대표님의 경영 철학까지도 잠시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웰다잉 문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네, 앞으로는요, 수명 연장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대한 인생의 방향을 세우는 게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 모든 인구 사람들이 욕구가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그 방향성과 지속적인 논의와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을 통해서 누구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장례 문화도 아주 웰다잉 같이 자연 친화적인 그런 데 앞장을 서고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웰다잉 문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삶의 목표가 웰다잉으로 전환이 되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보은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